저희 집사람은 한국으로 가자. 네. 저는 안 된다. 가지 말자. 여기서도 내가 능히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싸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도망을 쳤어요. 먼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그 새로운 게스트 또 한 분을 모시고 어떤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성시럽 대표고요. 네. 하는 업종은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길형준이고요. 세탁업을 한 지 8년이 됐어요. 네. 말투를 들어보니까 고향은 저랑 같은 함경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고향이 네. 어디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고향은 평안남도 순천이고 군 생활을 함경북도 해령에서 20년 복무하다가 제대돼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앞쪽이 고향이신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탈북해서 왔을까?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네. 이제 살짝 그 의문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북한 연도는 대략 언제쯤 탈북해서 한국에 오셨습니까? 2009년 7월 27일 북한으로 말하면은 전승절이죠. 네. 전승절이면은 북한에서 명절 분위기에 좀 휩싸여가지고 좀 네. 긴장이 좀 해이될 때, 그리고 북한에서 장마철이라 물이 제일 많이 불었을 때, 네. 그때 제가 도망간 걸 넘었어요. 그러면 탈북할 때 자의로 내가 오고자 결심하고 떠난 길이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이 그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게 있나요? 결정적인 계기는 국경경비대에 있으면서 저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한국 음악도 많이 들었지만은 한국으로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원인이 제 가정이 있잖아요. 애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제가 한국으로 오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줘서 도망간 걸 넘겨보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한국으로 오기는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가야 되겠다라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한국에 대한 이 환상이 머릿속 깊이 자리 잡아가지고 제가 군생활을 끝마치고 제대돼서, 북한은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되면 그 다음엔 끝이잖아요. 네.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자꾸 가자고, 그래서 우리 가정불화가 엄청 심했어요. 오호. 그분 저희 너무 집사람은 계시네. 한국으로 가자. 네. 저는 안 된다. 가지 말자. 여기서도 내가 능히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싸웠어요. 네. 해령에서. 해령에다 집을 샀거든요. 네. 제가 그때 그 국경경비대에 있으면서 뇌물 받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집을 사서 살면서, 야, 사모님이 똑똑하시다.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 싸우다가 끝내 제가 졌죠, 결국은. 그래요? 진 거는 아니고. 졌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도망을 쳤어요. 먼저. 먼저 도망쳤답니다. 먼저 도망을 쳤어요. 제가 그래서요? 말을 안 들으니까 먼저 도망을 쳐가지고.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잡으러 오신 거예요? 잡으러 왔죠, 결국. 네네. 그 얘기해 주세요. 도망을 그래서- 쳐서. 어느 날 와이프가 없어진 겁니까? 네, 도망을 쳐서 중국 용길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핸드폰을 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네. 대방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던 그 지대로 이렇게 가서 대방하고 연락을 해서 도망을 건넜어요. 네.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다니면서 우리 와이프가 좀 없어졌는데 수습을 했죠. 근데 거짓말 하더라고요. 어느 점에 언성군 삼봉구라고 있는데 계산도 딱 맞은편에 거기 아는 집에 갔는데 모른다고, 오지 않았다고 딱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협박을 했죠.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 알고 왔는데 이거 신고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핸드폰을 딱 꺼내 내놓더라고요. 핸드폰 주고 가서니까. 전화하니까 와이프분이 받으셨어요? 아니죠. 와이프가 받는 게 아니고 제가 군생활할 때 거래하던 대방이 있어요. 네. 그 중국 대방이 사람이죠? 그렇죠. 그 전화번호를 제가 아니까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받는데 지금 움직이니까 네. 그 전화하지 말라고 함부로.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와이프 빨리 넘겨보내라. 다시 북한으로. 내가 돈 얼마든지 줄 거니까 다시 넘겨보내라 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지금 우리 와이프랑 자기 장모랑 데리고
몇 사람이 넘어갔거든요. 아, 그래서요? 좀 다시 넘어오게 하려고. 넘어오게 하려고. 근데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십니까? 어리석었죠? 네, 그래서 그때 혹시 자녀가 있었습니까? 네. 그럼 그 자녀도 당연히 데리고 갔겠죠. 아니죠. 아, 참. 놔두고 갔죠. 자녀는 놔두고요. 네. 혹시 모르니까. 저희 아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네, 저한테 제가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니고 자기 친정집에다가 네. 놔뒀죠. 거기서 유치원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와이프가 없어져서 지금 다시 넘겨오게 하려고 그 작전을 펼쳤죠. 네. 어떻게 펼쳤습니까?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이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넘겨보내라. 내가 돈을 줄 것이다. 넘겨보내라 하고 하니까 이 사람도 제 말을 들어보면 너무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다시 전화하지 말라고 끊어버리고는 네. 한국으로 넘겨보냈죠. 아, 그럼 와이프분은 이미 일사천리로 한국에 들어오고 그렇죠. 갔네요. 태국으로 갔죠. 태국으로 왔네요. 태국 쪽으로 좀 삼국으로 이렇게 보냈죠. 부르고 통해서.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거기서? 뭐, 잘 노선을 잘 정하셔야 되는데 어떤 노선을 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방향이 없죠. 뭐 무슨 목표가 있어요? 뭐 행방이 없죠.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핸드폰을 계속 켜놓고 있잖아요. 한 6개월 지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뭐라고 오셨습니까? 태국에서. 나 지금 태국까지 왔다. 음. 아들 데리고 빨리 넘어오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전화를 받을 당시는 우리 대표님 어디 계셨었나요? 해령이에요. 해령에 제가 해령에서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해령에 제가 아는 집들도 많고 복강들도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자주 이렇게 장사도 하면서 다녔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정말 태국으로 넘어가고 싶던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와이프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는 거를 했으니까 네. 이제는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이혼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해봤고 네. 가정은 무슨 끝까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조선에 간 와이프를 쫓아서 지금 그렇죠. 지구까지서 가야 될 판이네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애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기는 했는데 그 날짜를 좀 잡지 못해가지고 친구 집에서도 자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우리 애는 저기 화성에 저 가시집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 있었거든요. 화성이라고 하면 어디 함경북도? 함경북도 화성요. 예. 그러면 경북 해령하고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져 있죠. 뭐. 그거 어떻게 데려와야 됩니까, 아들을? 아들을 뭐 그때는 뭐 차 타고 다니는 게 뭐 좀 자유스럽고 제가 그때까지는 군복을 입고 다녔으니까 다니기 편했거든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군복을 입으면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죠. 겁이 없을 때죠. 그렇죠. 네. 그때 군복만 입으면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으니까 네. 그럼- 차를 타면은 사민들이 타면은 막 발로 막 차고 막 그럴 때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목격을 했죠. 네네.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준비를 거치셨나요? 그래서 태국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애를 데리러 갔죠. 네. 우리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애기 엄마가 남조선에 갔는데 남조선에 갔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못하죠.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중국에 강국 갔다. 애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서 울더라고요. 영영 보지 못하는 길이라 그렇죠. 생각하니까. 네.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뭐 어쨌든 내가 애를 데리고 가서 끝까지 애 엄마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꼭 애 엄마를 찾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라 이렇게 해서 제가 애를 데리고 오게 됐죠. 그 아이에게는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잖아요. 어쩌면 외할머니 손에서 1, 2년 컸다는 것은 정말 엄마같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큰 건데 1, 2년까지는 아니고 아 잠깐이었어요? 그래도 잠깐. 손주를 이제 보내면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뭐 특별히 의미심장하게 했던 이야기나 인상에 남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나요? 그게 아무리 선주라고 해도 자기 딸이 낳은 선주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첫째겠죠. 꼭 자기 딸을 찾아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뭐 선주를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고 자기 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겠죠. 뭐. 내가 꼭 엄마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보냈죠. 근데 이게 참 슬프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게 됩니다. 어디로 탈북하셨어요? 좀 해령에서 서대장도 했고 중대장도 했고 부중대장도 했고 했으니까 국경은 제가 손금보다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를 데리고 해령에 왔어요. 해령에 와서 친구네 집에다가 같이
있으면서 그 친구네 집도 또 우리 애 또래만한 애가 또 있어요. 거기서 한 열흘 정도 있었거든요. 친구하고 같이 이 중국 밀수랑 하면서 장사 이렇게 막 다니고 하다가 날짜를 잡았죠. 애를 데려온 게 2009년 7월 초 정도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네. 제가 애 엄마하고 전화 연계하면서 두만강 넘겠다. 제가 아무리 국경경비대에 있었지만은 어떤 때가 제일 넘기 좋은 때라는 거를 제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어떤 때 군무가 약해지고 한 때를 잘 아니까 제가 대방하고 다 약속을 하고 네. 7월 27일 날 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미리 다 했어요. 애를 데리고 장마철에 넘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그 차는 다 이 타이어에 튜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튜브를 하나 샀어요. 거기다가 튜브 밑에다 이렇게 두꺼운 천을 이렇게 깔았죠. 튜브가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네. 구멍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애를 눕히면은 애가 빠지잖아요. 빠지니까. 빠지지 않게 네. 두꺼운 천을 밑에다 동그랗게 튜브만하게 하고 구멍을 다 뚫려서 튜브에다 이렇게 묶었죠. 네, 네. 애들 거기다 눕히면 안 빠지잖아요. 네, 네. 그런 준비를 다 했어요. 자전거 사고 그리고 펌프 사고 네. 친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저희 와이프가 한국으로 가자고 저는 가지 말자고 계속 싸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가족이 같이 중국으로 넘어왔던 적이 있어요. 네. 넘어왔다가 3명이 다 북송됐었어요. 한번 북송 경험이 있으신 북송 거예요? 경험이 있어요. 아. 그 말을 제가 못했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좋다 그럼 와이프 말 듣자 하고 우리 3명이 두만강을 넘었어요. 네. 넘었는데 중국에 철조망이 이렇게 가시 철조망이 있잖아요. 그때도 핸드폰 가지고 갔었는데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제가 애를 이렇게 목마 태우고 와이프 손 잡고 이렇게 넘었었는데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물에 젖었으니까. 철조망이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쭉 돌아 철조망을 돌아서 도로까지 올라갔는데 일이 되려고 보니까 그 대방이 택시 타고 쭉 이렇게 돌다가 우리를 찾아서 간신히 거기서 구출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갔죠. 네. 중국 대방 와이프가 북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여기 한국에 와 있어요. 제가 넘겨 보냈거든요. 네. 이 여자가 우리를 오라고 해서 제가 넘었는데 그때는 브로커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군 생활을 했으니까 국정원에 무슨 비밀 자료를 넘겨주면은 이렇게 무슨 공짜로 이렇게 넘겨오는 무슨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돈도 뭐 이렇게 주고. 준다고. 이거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제가 중국에 한 20일 정도 있었어요. 너무 오래 있었다. 네, 중국에 한 20일 정도 있으면 자꾸 내 정보를 이렇게 넘겨보내라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보내자 하고 제가 다 썼죠. 다 써서 보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정보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 국경경비대에 있었는데 국정원은 그 자료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브로커를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왔어야지. 그렇게 시간 끌면서 있다 보니까 해령시 보위부에서 아유, 역추적 없어졌습니다. 나를 추적했죠. 추적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면은 북한에서 돈을 중국에다가 내야 되잖아요. 나를 잡자고 보니까 나를 살인자로 뭐란 거예요. 네. 중국에서 살인자라고 하면은 끝까지 추적해서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넘어와서 한 20일 만에 그 중국 대방 집에서 점심밥 먹다가 현행 체포가 됐는데 네. 중국에서 고문 엄청 당했거든요. 사람 죽인 것 같다고. 애 엄마 나 이렇게 따로 갈아놓고 엄청 고문을 하면서 했는데 그게 첫 번째 탈북에 실패했을 때네요. 그렇죠. 그럼 그게 첫 번째 탈북에 실패했을 때가 몇 년입니까? 그게 2009년도죠. 그게. 2009년 실패해서 다시 북송됐다가 지금 다시 두 번째 지금 그렇죠. 넘는 거예요? 2009년에? 2009년 봄이었어요. 네. 그 잡혀 나가니까 해령시 보위부장 차가 딱 마중 나왔더라고요. 보위부에 끌려 들어가서 보니까 나를 왜 잡으려고 했는지 거기서 촉촉촉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왜 잡으려고 했답니까? 제가 그때 탈북할 때 해령에 우리 집이 있잖아요. 우리 집 좋았었거든요. 집을 제가 버리고 갔잖아요. 네. 해령시 보위부장 친척이 우리 집을 지금 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 사람네 집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두루두루 알아보니까 이 사람네가 여기서 가족이 없어졌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나야 내가 집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남을 신문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거 알고
우리를 끌어내와야 이 집을 인계인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작전이 펼쳐진 거예요. 그 집 때문에. 집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없어진 사람의 집을 그냥 타고 앉을 수는 없고 타고 국가의 앉을 수는 귀속이 없죠. 돼서 그렇죠. 자기네 입맛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보위부장의 어떤 이석을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온 그렇게 거네요. 했죠. 그래서 보위부장이 국경연선에 있는 보위부는 중국하고 다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요. 매일매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연줄에서 잡혔는데 첫 번째 잡혔네요. 근데 잡혀 나왔어도 그때는 좀 쉽게 풀려났었네요. 바로 풀려나셨나 봅니다. 보위부장이 자기가 잡아내왔으니까 네. 저를 풀어줄 수밖에 없죠. 며칠 만에 풀려나셨나요? 한 20일 정도? 아무 일도 없이 풀려나신 거예요? 네. 그때? 그러니까 보안소를 넘겼죠. 보위부에서. 우리 가족이 다 망쳤으니까 우리도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네. 중국 감옥에서 약속을 했어요. 네. 우리 따로 넘은 걸로 하자. 네. 가족이 넘은 걸로 하면은 가족도 절로 하면은 심하잖아요. 처벌이. 그래서 따로 넘은 걸로 하자.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보위부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보위부장도 저하고 이렇게 그런 연관은 있어요. 보위부장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고 보위부장 운전수하고 네. 그 연관이 좀 있어가지고 그 전에도 한번 보위부에 잡혔다가 한 주일 만에 풀려난 적도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해서 한국기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부로 넘겼어요. 저는 집이 순천이다 보니까 더직결소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거주가 해령이다 보니까 해령 그 송달연대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제가 더직결소에서 한 몇 달간 있다가 성진에 우리 국경경비 여단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전화해서 네. 쉽게 나왔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한 번에 북송을 겪고 이번에 지금 탈북을 하실 때는 아무 연고도 없이 본인이 국경경비대에서 근무하던 경험에 근거해서 생으로 지금 넘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생으로 넘었죠, 뭐. 근데 그렇게 자신감이 있으셨나요? 해령은 그렇죠. 그렇게 물이 얕아요? 얕은 게 아니라 제가 제일 깊을 때 선택을 했죠. 왜요? 제가 국경경비대에서 잠복근무라고 많이 나갔잖아요. 네. 군무성원이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들었어요. 물이 제일 깊을 때는 사람들이 넘어다니지 않는다. 이럴 때는 해가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자거든요. 그럴 때는. 야, 무슨 이런 장마철에 무슨 사람이 넘어다니겠어? 하고 자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다른 데 가든지. 네. 저도 국경경비대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여기서 이 간첩을 하나 잡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간첩 잡으면 뭐 득이 있나요? 있죠. 무슨 득이 있나요? 저도 솔직히 지금 와서 제가 잡아서 바친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근데 정말 후회되고 막 그런데 제가 국경경비대에 있으면서 그 집 7년도 이후부터 쭉 미공급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중국의 국경경비대를 끼지 못하고 넘나드는 주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쵸. 그거를 제가 붙잡아서 상급에다 바치고 네, 넘기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 간첩을 잡았다 하면은 실적 그 공로를 인정받지만은 그냥 일반 주민들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넘어갔다 오는 사람들 하는 건 올라갔다 그냥 놔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분들이 아마 한국에 온 분들이 아마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생으로 넘어가면 방법은 있었나요?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7월 27일 날 넘어오는 날짜가 딱 왔죠. 저녁 한 6시경에 그때는 하나잖아요. 제가 넘는 장소에서 해령시에서 한 60km 정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주부 배낭에다 싣고 펌프 싣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고 그리고 애를 뒤에다 태우고 목적지로 지금 군복을 입고 지금 달리기 시작하죠. 시작하면서 계속 그 중국 사람 대왕하고 통화를 해요. 내가 오늘 넘는다.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비닐 봉투 있잖아요. 그거 다 몇 개월로 준비를 하고 핸드폰 젖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거기다 넣으려고. 그렇죠. 넘은 다음에 통화를 해야 장소를 대방한테 알려주니까. 그리고 도중 식사 거기다 싸고 애들 먹이고 해야 되니까. 쭉 한 절반까지 와서 그 풀숲에 앉아서 애하고 같이 밥도 먹이고 전화 통화도 하고 어디까지 왔다 간다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서 휴식하다가 그다음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또 다시 출발을 해요. 근데 국경 이 두만강이 쭉 있잖아요. 두만강 옆으로 도로가 있어요. 도로마다 쭉 쳐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저는 쭉 통과하는 과정에 제가 복무하던 대대가 지부가 쭉 끝에 있어요. 군복 입고 하니까 단속을 안 하죠. 호랑이 가지고 뒤집어 쓰고 지금 그렇죠. 지금 애 데리고 애 거기로 데리고 가는 가니까 거죠?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네. 자전거 타고 네, 애 뒤에다 태우고 네. 아 저기 저쪽 대대 공간이 가는 사람이라고나 하고 단속을 안 하죠. 네. 일반 백성이면은 단속을 100번 해서 단속했죠. 담배 내놔라, 술 내놔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 통과 뭐 10호 초소 무슨 초소가 많은데 그거를 통과하려면 정말 그렇죠. 힘이 들죠. 힘이 들죠. 근데 북한에서는 군복을 입으면 만능이거든요. 자, 이걸 입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초소를 통과해서 좀 갑니다. 한 명도 누구도 불러 세우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목적지까지 갔어요. 가서 밤 한 9시쯤 날이 어두워졌잖아요. 두망물은 막 소리가 나요. 네. 찰싹 쳐져가면서 소리가 나요. 장마철이니까. 목적지라는 게 두망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딱 있고 그 사이에 잠복초소가 있고 어설길이 있죠. 네. 잠복초소로 내려가는 길. 거기다 세우고 자전거 바람을 빼요. 뒷바람을. 왜 빼나요? 펑크 났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 펑크 났으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바람을 싹 천천히 빼고 네. 배낭은 이렇게 쳤죠. 배낭에는 그 지우라는 펑크가 나 있고 자전거를 끌고 네. 애를 펑크난 자전거 뒤에다 태우고 잠복초소로 쭉 내려가요. 네. 또 군인들 인누가 봐야 되잖아요. 아. 잠복초소 앞으로 통과해서 두망항으로 가야 하니까. 가니까. 가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군인이? 그래서요. 제가 두망항 넘는다는 거 우리 애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그때 당시 아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7살. 북한에서 7살은 초등학교 작죠. 1학년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래서요. 자전거 타고 가니까 어디 놀러 가는 거 했겠죠. 네. 우리 애한테 이제부터 절대로 바라거나 울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네. 본인들이 없어요. 잠복품 안 서고 어디 다른 데 갔겠죠. 그래서 물이 막 그 파도치는데 그리고 거기다 자전거 풀숲 옆에다 자전거를 버렸죠. 버리고 그다음에 애를 안고 두만강 쪽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잠복초소 앞으로. 그 애가 벌써 알더라고요. 아유, 자 목을 꽉 끌어안고 있잖아요. 긴장해가지고. 어떤 걸 감지했을까요? 본인이 훗날에 넘어서 물어봤나요? 아니 훗날에 넘어와서 우리 애도 뭐 기억이 벌써 다 없어져가지고. 근데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면 좀 눈치 바삭하잖아요, 북한에서도. 눈치 말은 안 했는데 안고 가니까 아야 나를 놓치지 않겠다고 아유 그저 꽉 붙잡고 놓치면 죽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런 행동을 전혀 안 했거든요. 두만강 옆으로 가다 보니까 잠복초소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배낭을 벗고 군복을 그 안에 다 넣고 사복을 거기다 였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뿜뿜 꺼내서 주부를 불고 네. 기술은 물살이 이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띄워놓고 애를 거기다 눕히고 애 허리에다가 밧줄을 묶었어요. 네, 혹시 몰라서. 묶고 지부에다 묶었죠. 네. 그리고 다른 밧줄을 제가 제 허리에다 묶고 지부에다 이렇게 묶었어요. 바투 이렇게 묶으면은 헤엄칠 때 골리적거려서 제가 헤엄을 못 쳐요. 쭉 이렇게 늘어나요. 내가 헤엄쳐가면 저절로 따라오겠고 그렇게 해서 만단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강을 넘었죠. 근데 그 물살이 좀 많이 깊었나요, 그때는? 야 그때는 물살이 장마철이니까. 2m 넘죠. 근데 제가 헤엄을 잘 치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헤엄을 잘 쳐서 치니까 했구나. 제일 안 좋은 날씨를 제가 택한 거죠. 택한 거죠. 한 100m 이렇게 떠내려갔어요. 아, 그래요. 그 물살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렇게 넘어오면 이제 그 휴대전화는 안전하던가요? 그렇죠. 그거는 다 네. 비닐봉지에 다 포장을 해서 네. 사복도 다 포장을 하고 군복은 벗어서 이 풀숲 있잖아요. 그 네. 밑에다가 당상 딱 멋진 거. 아, 이거 누구 전을 해가지고 넘어왔죠. 북한에서 벗어났으니까 누가 보면은 네. 저 타고 가져갔겠죠. 가져가는 거. 자,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부터 대책이 있나요? 어떻게 중국으로 해야 되나요? 넘어와서 어쨌든 찻길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과수원이 있고 두만강 옆이니까 이 풀숲이 엄청 험해요. 중국 쪽에는. 그래서 그걸 넘어서 과수밭을 지나면서 전화를 하죠. 제가 중국지대는 주소를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어디쯤이다 하면은 그 대충 알거든요. 그걸 길에 빨리 올라와서 길 옆에다 나무 가지를 꽂고서 길 가로막아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애들이 올라가서 거기도 비포장 도로거든요. 중국도. 네. 그래서 나무 가지를 꽂고서 가로놨죠. 산 기슭에 숨어서 기다리죠.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고 거죠. 그 대방이 나와서 우리 그 집사람 데리고 갔던 대방이 그때도 떠나왔죠. 네.
그래서 그 사람 함께 어디로 이동합니까? 용길로 갔죠. 그 사람네 집으로. 그 전에 그 잡혔을 때도 그 사람네 집에서 잡혔거든요. 근데 아들은 7살인데 첫 번째 북송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갈 때 어떤 중국이다라는 느낌을 아이는 받았을까요? 알았을까요? 했겠죠. 물어는 보지 않았는데 했을 거예요. 그쵸? 7살이면 북한은 또 글을 아니까 알았겠죠. 아이는 그 집에 갔을 때 어떤 거에 좀 놀라고 좀 좋아하고 이런 게 보였나요? 첫 번째 갔을 때는 너무 철이 없을 때였어요. 애들은 이렇게 만화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 집에 그 녹화기, 이게 CD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20일 동안 그 집에 있었으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집이 그때 우리 잡혀간 일로 옮겼더라고요, 집을. 시골로 옮겨가지고 우리가 시골집에 가여 있었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가자마자 바로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때는 우리 애 엄마가 네. 태국에서 나하고 전화 연결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는 한국 하나원에 와 있었어요. 하나원에 와 있었으니까 지금 옆에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브로커들 알잖아요. 그 브로커한테 부탁을 해서 금방 거저 넘어오게 됐죠. 금방 넘어. 그러면 혼자서 중국어도 모르고 중국 지리도 막지 않은데 아이를 데리고 태국으로 넘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태국까지 가셨습니까? 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때 돈을 가지고 갔거든요. 이미 배를 한 3만 원 정도 가지고 들어갔어요. 아, 부자시네요. 그때 중국 그때 돈 3만 원이면? 중국 돈 3만 원. 그래서 예. 저희가 우리 부부가 싸운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돈이 있잖아요. 부자시네요. 이미 배 한 4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면은 1년도 넘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집도 살 수 있고. 이 돈이 있는데 왜 넘어가려고 하냐. 우리 집사람은 돈을 안 벌더라고요. 한 번 꽂혔으니까. 아, 그분이 제 성격이네요. 아야 있잖아요. 우리 안 보이죠? 정말 험하게 싸웠어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게 넘어와서 그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한 3천 원 정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하루 지나기도 전에 브로커가 보낸 공명까지 데리고 가는 브로커가 또 와서 저희가 넘겨줬죠. 저희는 하루도 자지 않고 그날 밤으로 차에 또 실려가지고 여자 5명, 남자 저 하나, 우리 애 하나 이렇게 7명이 한조가 돼서 공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라오스 국경 그쪽으로 넘었거든요. 가니까 오토바이가 한 녹대인가 나와서 벌써 기다리더라고요. 뒤에다 한 명씩 태워가지고 라오스인지 어디인지 저도 몰라요. 가라면 가라는 대로 그 사람 빨리 우리 움직여줬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산을 쭉 넘었어요. 한 1시간 정도. 그거를 우리는 다 오토바이를 타고 넘어와서 메콩강 있잖아요. 네네. 그 내려가기 전에 이 오두막집이 있어요.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너무 쉽게 거기까지 왔으니까 거기서 TV도 보고 또 뭐 거기서 뭐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고다만 뿌락도로에다가 또 적재마다 태우더라고요. 네네. 어디로 갑니까? 메콩강으로 내려가죠. 메콩강으로 한 30분 정도 쭉 내려가는 과정에 보니까 거기가 아마 중국이 아니고 라오스인 것 같아요. 국경이죠. 라오스예요. 처음에 그 오토바이 타고 막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우리를 태워주고 요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 다음부터는 브로커가 없더라고요. 내려보내고 자기는 가더라고요. 내려와서 한참 있는데 그 배가 한 대가 이렇게 와서 그걸 타고 그 무슨 악어강인지 뭔지 그걸 거기 넘어왔죠. 건너가지고 태국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혹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설명 중에 아이는 분명히 북한이 아니라는 건 알거든요. 왜냐면 알죠. 넘어오는 과정에 중국어가 있지, 그 다음에 그 태국의 어떤 산을 넘고 강을 넘지. 언제 아빠 여기는 도대체 어디고 우린 지금 어디로 가라고 물어봤나요? 아니요. 한마디도 물 안 봤어요.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잡혀나간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제가 국경 경비대 군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애한테 주의를 준 거였어요. 우리 집에 핸드폰이 있다는 말 절대 누구한테 가서 하지 말라. 그리고 누가 말하면 절대 물어보는 말에 답변하지 말라. 이런 주의를 항상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절대로 그런 거 물어 안 봐요. 물어보지 않고 태국에 건너와서야 그 다음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부터 그 활동을 하더라고요. 뭐, 감옥에서. 그 7살짜리도 그때는 안전지대에 들어왔다는 걸 느꼈나 그렇죠. 그 전에는 한마디 뭐 물어보지도 않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딱 움직였어요. 난 그게 있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애가 왜 이렇게
그 느낌으로 아이들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3살짜리 데리고 오는데 절대 울지 말라고 그러고 수면제 먹였는데 자는 줄 알았는데 자기를 꽉 붙들고 뭐 마대 그 비닐방막을 뒤집어 쓰고 아이를 뭐 이렇게 그 여자는 언성 여자인데 넘었는데 3살짜리도 울지 않는 게 너무 신기했다라고 하면서 애들이 말은 안 해도 느낌으로 알더라고요. 이게 위험한 일이로구나.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는 다 이게 잡혀서 죽는구나 하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태국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제일 놀랐던 게 있나요? 놀랐던 거요? 네, 태국 딱 들어와서. 놀란 거는 그거죠. 감옥이 들어오니까 감옥이 제가 북한에서 감옥이 한 5번인가 잡혀 들어갔었거든요. 무슨 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5번이나? 태국 감옥이 아닌 거예요. 네. 이게 무슨 감옥이냐. 내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무슨 감옥이냐. 근데 감옥에 보니까 몽땅 한글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먼저 간다. 그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이야,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냐. 내가 먼저 간다. 너는 뭐 천천히 뭐 이름까지 쓰면서. 맞아요. 내가 먼저 한국 가서 자리 잡고 기다리니까 영철아 뭐 무사히 오라 막 그 간절함이 그 글에 다 묻어 있어요. 그리고 벌써 태국부터 시작해서 경찰들도 그렇고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사람 대하는 것 자체가 풀리잖아요. 우리 북한에서는 서로 감시하고 네. 진짜 뭐 조금만 웃지면 주먹질하고 막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태국에 오니까 벌써 사람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풀리더라고요. 경찰들도 우리를 대하는 것 자체가 좀 예의 바르게 대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난 정말 신기를 했어요. 야, 진짜 그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북한은 조금 이렇게 가다가 규찰대 같은 게 어줍지 않은 대학교 규찰대에서 가서 어이 일로 와 그러잖아요. 이제는 치마 통제 하는 거 보면은 야, 늙은이들도 바지 입고 오다가 주찰대 보이면은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그 바지 벗고 치마 갈아입고 가고 야. 이게 이런 비계한 나라가 어디에 더 있겠습니까? 말을 하자면 참 정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데서 우리 살았습니다. 존중받는 거는 생각도 못했고요. 남자니까 잘 모르셨겠지만 여자들은 더 했는데 이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일로 좀 와보시라요. 이거 아니에요. 앞에 말은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함경도는 어떻게 해요? 어이! 먼저 어이 방구죠. 어이! 툭 쳐들어. 일로 와! 와라! 그러면 그렇게 하죠. 우리 해령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단속 지나가는 사람들 혹시 탈북할 사람이 아닐까라고 해서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제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제대로 부르던 야야야 이리 와 손가락으로 손가락 이렇게 해 이렇게 이리 와 뭐 이렇게 하면 오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저쪽으로 옆으로 가라는 거고 맞아. 그렇게 하고 맞아. 어이 근데 다 어이야. 뭐 아줌마 뭐 할머니 이게 아니야. 다 20대 새파란 군인도 30대 새파란 군인도 자기 아들 같은 놈도 60대 먹은 할머니 보고 야 이가 나다 그래. 야 비켜. 탁 그래. 야 만장 찾는데 일로 와라. 야 이가 나 일로 와라. 어이 일로 와. 나는 그때도 야 이게 내가 죄 지은 건지 죄 안 지었어. CD 녹화기 검열하는데 멀쩡히 길가 이렇게 가는데 좀 예쁘장하면 이렇게 또 남자들이 이렇게 그 딱 부르잖아. 이 안에 뭐 있는 거 할 때 다 어이야. 우리는 어이 방구라는 거야? 저 개새끼 어째 자꾸 우리 보고 어이라니 그러는데 지나갈 때마다 근데 정말 태국에 오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그 영어를 할 때도 쏘리 이러고 딱 그러는 거 그리고 전 놀랐던 게 태국 가니까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죠. 시장이랑 있잖아요. 저희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 입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네. 정말 말은 안 통하는데 벌써 이 마음이 푹 내려앉는 게 한국 가긴 뭘 가 여기서 살아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저 그 약간 여유로움이 확실히 있어요. 북한에서는 돼지고기 팔 때 이가 나야 내 자리가 어찌고 소리 고성이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또 그 태국 감옥에서 왜 놀랐냐면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온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도 2,300만 명 중에 그래도 선택받은 그 몇백 명도 안 되는 인간에 속해가지고 날쌔게 남조선으로 오느라고 태국까지 온 줄 알았더니 어머 세상에 나보다 똑똑하고 난년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정말 여자 감옥은 막 바글바글 했잖아요. 보통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 기다리다가 한국까지 왔습니까? 태국에서요? 네. 한 달간 정도는 그 방콕 감옥에 있었네요. 맞아요. 네. 거기서 제가 몸무게가 한 17kg 부른 것 같아요. 국경경비대에서
장교로 군복무할 때보다 그 감옥이 적성에 딱 맞았나 봅니다. 네, 그렇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살이 그렇게 닭고기 맵기 주지. 부둥부둥 찌셨어요. 예.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해 있지. 언제 누가 날 항상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지. 국경경비대 군관 하다가 제대돼서 집에도 안 가고 자기 복무하던 데 떨어져서 계속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밀순하지. 그러니까 이거 언제 누가 나를 붙잡아 갈지 모르잖아요. 먹는 거 글쎄 잘 먹긴 잘 먹었지만 먹는 게 살이 안 가고 긴장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태국에 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 감옥에 들어간 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안전지대다라는 그런 안정감 때문에 네, 훨씬 더 그렇죠. 살이 쪘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다리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2009년 9월 24일 날에 한국에 왔죠. 아우, 저보다 2달 늦게 왔으니까 9월 달에 들어올 때 제가 하나원으로 나갔습니다. 그 회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저는 교육, 하나원 교육으로 빠졌던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딱 인천공항 도착해서 들어오면서 정말 잘 왔구나 하는 생각했습니까? 인천공항에 들어와서도 이게 인천공항이 맞냐? 혹시 평양공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비행기 방콕에서 탈 때부터도. 왜요? 아, 이 비행기 타본다는 게 이게 정말 꿈에서도 생각 못 했던 일이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일이거든요. 북한 사람들 꿈이죠. 예, 밤에 탔는데 방콕 공항은 또 엄청 좀 멋있잖아요. 밤에 멋있어, 야경이 엄청 멋있어요. 방콕도 밤에 타다 보니까 좋았었는데 그때 국정원 직원 선생이 와서 이렇게 주의사항도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비행기를 타기는 탔는데 야, 이게 북한으로 혹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천공항에 내려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정말 떠나지 불안하더라고요. 않았을까요? 새벽에 인천공항에 내리다 보니까 그 일반 주민들 다 내리고 네. 우리는 마지막에 내리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안내원이 우리 빨리 내리라고 해서 어느 통로로 나간지도 몰라요. 일단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진 않고 따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냥 공항 직원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가고 뭐 주변은 뭐 이렇게 사람은 별로 없고 조용하고 우리만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때까지도 막 불안했어요. 여기가 진짜 한국이 맞긴 맞나 하고 실감이 안 났네요. 뭐 우리 애는 그냥 뭐 제 그저 할 거 하면서 놀죠. 7살이니까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놀고. 그래도 이게 하죠. 비행기여서 막 비행기 타서 좋다 이런 건 뭐 표현을 안 하던가요? 우리 애는 또 그런 거는 또 없더라고요. 우리 저가 또 여자들이 많고 남자는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이쁘다고 자꾸 그러고 그쪽에 가서 놀고 나는 항상 내 생각 하고 막 뭐 그랬었거든요. 좀 그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 안내원이 와서 네. 우리를 버스에 태우잖아요. 네. 그때부터 저 안심되기 시작했어요. 버스에 딱 타고 적십자병원에 가잖아요. 네. 그게 인천에 있더라고요. 왜 그 인천 어디랍니다. 그 가는 노정을 보니까 그때부터 안심이 좀 들더라고요. 아, 네. 북한에서 피니실린병으로 하나만 뽑으면 죽는다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적십자병원에서 그보다 더 많이 뽑는 거예요. 배는 고프지. 그때 밥도 못 먹고. 근데 검사는 해야 되잖아요. 피는 막 이만큼씩 막 뽑는 거예요. 막 불만이 막 이래가지고. 네. 이쪽 한쪽에 우리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진짜 막 이렇게 피를 이렇게 많이 뽑냐고. 그래서 조사받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진짜 그 뭐 불만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지나고 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아봤던 게 북한에서는 혈액을 뽑을 때 요만큼씩 뽑잖아요. 그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혈액 검사할 때는 요만큼 뽑는 줄 알았는데 실제 그 많은 혈액을 가지고 많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간염, 그 다음에 결핵, 각종 암도 거기서 발견해가지고 조기 치료 들어가고 말기 진단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질병을 거의 종합검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혈액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밥 먹으러 국정원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가셨습니까, 혹시? 저는 북한에 있었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제가 군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어요. 예? 군 생활하면서요? 군 생활하면서 한국에 온 북한 사람들하고.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여기 살기 좋다, 오라. 저는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나는
태국에 있을 때 국정원에 가면은 철창에 들어가고 적세 차고 조사할 때 이렇게 네. 나오고 막 이를 북한에서의 그 네. 감옥생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정원에 척 들어가는 순간에 야, 완전 휴양지 같더라고요. 이게 야 이건 진짜 휴양지 생활이다. 이렇게 선생들도 얼마나 거의 선생님 하고 네. 있지 얼마나 우리를 네. 정말 전대하고 그렇게 해줘요. 그게 정말 고맙고 그런 생각이 딱 들죠. 야, 일로 와라. 야, 어이, 야도 하죠. 어이,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좀 놀랐죠. 그렇죠. 우리가 그 처음에 이렇게 가방 하나씩 주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건 아니지만 그 세탁 비누, 비누에 신발에 뭐 이렇게 쫙 화장지 주는데 뭐 우리 다 거 주잖아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생필품을 딱 챙겨서 정말 디테일하게 챙겨주잖아요. 거기서 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 그거 처음에 놀라지 딱 않으면 안 되지. 그 솔직히 놀랐습니다. 그 일회용 그 화장지 딱 해가지고 그 이렇게 나눠줄 때 그 여자들은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묶는 고무줄까지 주거든요. 너무 섬세해가지고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놀랐어요. 그때 그 국정원 선생들이 막 욕하는 게 여자들을 막 욕하더라고. 네. 그래서 무슨 욕을 하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할머니들도 많이 오잖아요. 네. 이 여자들은 생리대를 나눠주잖아요. 네. 그 할머니들이 그 생리대를 안 준다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네.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냐고 막 그런 생각이. 쓰지도 않는데. 쓰지도 않는데 할머니들. 안 준다고 있지 막 불만을 터뜨리고 막 그래서 있지 막 우리를 막 욕하더라고. 네. 이게 너무하다고 너무 욕심 부린다고. 그러니까 가방에 하나씩 딱딱 여성들은 여성용품까지 담아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밀어서 준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딱 뜯어보면 생리용품이 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이 생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북한에서 그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견물생심이라고 그걸 보면 뭔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그렇죠.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20대들에게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걸 내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죽어 자빠져도 그거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 우리는 이해가 되죠. 하도 그런 거 구경도 못 해본 사회에서 왔으니까 좀 할머니들이라고 뭐 그거 가지고 싶은 욕심이 없겠어요. 맞아요. 북한에서 무슨 가마 뚜껑만 재도 정말 엄청난 그 권한을 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걸 이해를 못 하고 그럼요.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원 교육은 아들하고 어떻게 받으셨어요? 따로따로. 아들은 여자 하나원에서 7살짜리 여자 하나원 혼자 보냈어요? 그렇죠. 규정이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 학교 다니고. 그 하나원 와서 하나둘 학교 다니면서 좀 활발해졌나요? 하나원 졸업할 때까지 못 만났어요. 한 번도요? 우리 할 때는 면이 없었어요. 한 번은 그 우리 하나원 생활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여자 하나원에 이명박 대통령이 온다고 했던가 봐요. 네. 네. 근데 남자 하나원하고 여자 하나원하고 전화 통화는 못하는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통령이 오는데 네. 우리 애가 꽃다발 주게 됐다고. 네. 북한식으로 생각한 거죠. 네, 장모님한테 꽃다발 한 번 주면 얼마나 그게 평생 남잖아요. 그게 네, 그렇게 네, 생각. 네. 그래서 야 정말 영광이다 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대통령은 안 오고 대통령 부인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후에 하나원 졸업하고 보니까 그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외국 손님하고 같이 네. 거기 왔다 갔는가 봐요. 꽃다발 줬더라고요. 그러면 졸업하는 날에 남자 하나원에서 오잖아요. 여자 하나원으로. 그렇죠. 아들을 딱 봤을 때 아들 3개월 만에 컸던가요? 컸죠. 크고 얼굴에 무슨 화장을 이렇게 시켜놨는지 여자들이. 아 그래요? 애가 나타나는데 얼마나 활발해졌는지 다니면서 그 인사한다고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자기네하고 같이 생활했던 애들 그리고 그 하나원 퇴소하는 분들하고 다니면서 인사하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면 꼭 콩조심만한 게? 그런 걸 할 줄 알아요? 애 얼굴이 벌써 하얘졌지. 옷도 정말 이쁘게 입고 막 뛰어다니지. 북한에서는 그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별로 부모들 때문에 나 때문에 활발하게 다니지도 못했지. 그러니까 하나원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좋았죠. 아이는 어떤 느낌으로 밖을 보던가요? 애는 애잖아요.
한번 느낌이었어요. 네, 애는 뭐 그런 표현을 우리 대표님은 뭐 하셨어요? 밖을 내다보면서 무슨 생각? 아니 난 세상에 난 북한에서 있으면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잖아요. 야 이거 한국이 이거 내가 보던 거하고는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한국에 왜 이렇게 안으려고 했는지 내가 이런 한국이 정말 이랬으면 정말 빨리 결심을 못한 게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진짜. 나는 이거 거리만 보고도 집, 아파트, 도로 거리만 보고도 야 한국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럼 들더라고요. 광주까지 내려갔다가 그럼 광주에 집을 어디 받으신 거예요? 광주 금호시형 안 살고 올라왔어요. 바로. 자, 그리고 그럼 서울에서부터 어떻게 지금 세탁소를 하게 됐는지 2014년도부터 했는가 오자마자 한 4년 만에 금방 했죠.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세탁소를 할 생각을 다 하셨나요? 수원에서 세탁소에서 일을 했어요. 지인하고 같이 거기로 오라고 해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아, 이거 해볼 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약속을 다 하고 갔으니까 그것도 북한 사람이 세탁소 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업체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좀 배우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 일에 대한 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세탁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대한민국까지 와서 원은 없을 것 같아. 아들 데려오고 마누라 데려오고 다 같이 데리고 와서. 자, 근데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다 북한에 계시죠? 네, 북한에 있어요. 많이 보고 싶겠네요.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아들이 그래도 살아있다고 북한에서 알까요? 우리 엄마는 제가 여기 온 거 알아요. 제가 그래요?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남동생이 있거든요. 네. 제 남동생도 해산에서 국경경비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군대 생활 한 사람이 여기 우리 근처에 왔어요. 한 4년 전에. 네. 그래서 이 말 저 말 얘기하다가 내 동생 이름을 대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동생하고 연결을 했었죠. 네. 돈을 보내고. 네. 그래서 엄마한테는 내가 여기 와서 잘 산다고 얘기는 해라. 네. 그래서 내 동생이 여기 와서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북한에서- 방송에 나와서 북한을 씻거나 뭐 이런 거.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북한을 씹거나 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마가 당부해요. 북한에 지금 계세요? 네, 계십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전화하러 온 어머니에게 제가 그 김정은이를 개새끼라고 들이씻고 내씻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전화를 안 받겠다고 그러더래요. 딱 끊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몇 명이라도 같이 으쌰으쌰해서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적으로. 그거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마음은 저렸죠. 마음은 저리고 했는데 제가 국경지대를 잘 알다 보니까 국경은 뭐 쉽게 넘었고 그렇게 뭐 마음은 항상 진짜 이거 다시 잡혀나가면 살지 못하니까 우리 애도 그 느낌을 안 것 같아요. 북한에 같이 북송됐었으니까 우리 애가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가 다시 잡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 애도 아마 속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7살짜리를 잡혀나가면 얼차려 시키나요? 가까운 친척 이런 데 있으면 거기다 보내요. 아, 그래도 아이는 그래도 보내네요. 애는 그런 데다 다행히 보내죠. 아이는 그래도 보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험난한 길을 헤치고 한국까지 왔습니다. 자, 오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자유가 제일 좋죠. 아무 데 가서 뭐 살 수 있고 네. 뭐 누가 뭐 눈치 볼 일이 없고 아무 데나 갈 수 있고 그런 게 그래서 제일 좋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데 힘자라는 것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여자분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뭐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뭐 살기 힘들고 뭐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니 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열심히 사세요. 나는 오히려 꼭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여기 오면 더 좀 남자들보다 좀 일자리도 좀 얻기 힘들고 좀 그렇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자기 하기 나름이죠. 전 남자들 보면 남자들은 참 좀 사는 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북한에서는 여자가 모든 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 국경경비대니까 남자가 막 완장 차고 수완 그렇죠. 발휘해서 뭐를 했겠지만 북한은 여자들이 여자가 거기는 다 장사하고 여자가 먹여 살려야 남자는 되고 만능 열쇠고 그죠. 100만 원짜리 열쇠고 풍경하고 낮전등이고 대부분 남자들은 그렇게 무능력하게 산단 말이죠. 그건
남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 철저하게 말하지만 일을 해도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북한 남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체제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또 여자들은 또 인식을 또 그렇게 안 가지잖아요. 체제 때문이죠. 체제 때문인데 네. 여자들은 그렇게 그 살다가 보면은 자연히 남자의 잘못으로 누구 탓은 해야 되더라고요. 되니까. 누구 탓을 그렇다고 해야 되니까. 이거 김정일이 이 새끼 때문이라 말하면 이거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탓으로 맞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체제의 피해자입니다, 남자들도. 근데 그 가장 중에 세대주는 직장에 나오지 않으면 감옥에 또 잡아갑니다. 3개월 이상 무직치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체제에서는 월급 없어도 남자들이 직장에 끌려 나갔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은 나가서 벌어먹으라 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할 자유는 여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남자로 살면서 어렵다고 하지 않고 정말 잘 왔다고 하시는 우리 명성실업 대표님. 뭐 다른 분들도 다 뭐 네.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전을 하고 다니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 너무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 생활청화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호상비 판시하기 생활청화 제일 없는 좋은 게? 거. 네. 아, 지겹죠. 생활청화.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생활청화 그 날짜가 돌아오면 방문이었어요? 아닙니다. 맞아요. 생활청화. 아유, 청년동맹 생활청화도 너무 지겨웠는데 저는 제일 좋은 게 그걸 안 해서 그 날짜 기다리는 게 하루하루 정말 제 피를 깎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 안에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밀수를 많이 다녀가지고 네. 다닐 때 날 누가 감시하지 감시하는 사람 없는 게 진짜 생활청화는 제가 많이 네. 뜯어 먹어가지고 생활청화를 많이 정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속에서 살지 않아서 좋다고 하는 우리 명성실업 대표님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국경 연선에서 그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장교의 직책이 뭐였나요? 뭐 하시다가 처음에 서대장 하다가 네? 부중대장 하다가 중대장 6개월 하다가 또 강직돼서 부중대장 하다가 네. 그다 제대됐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많은 군복무를 그것도 해령에서 했단 말이죠. 해령은 한 집 건너 한 명이 다 온 그런 어마무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경연선에서 군복무를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넘겨보내고 중국으로 넘겨보내는 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강직되고 군에 있을 때 저기 감방에도 가보셨다고 하는데 짐작하건대 감방에 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나요? 뭘 많은 사람 넘겨보내줘서 감방 간 거 맞아요? 넘겨보낸 사람이 잡혀 나와서 불어서 잡혀가 들어갔죠. 글쎄요. 그거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난 넘겨보내주세요라고 다이렉트로 옵니까? 어떻게 내가 가만히 버텨서고 있으면 그 선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아니죠. 국경경비대라는 게 사회하고 많이 그 결탁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네. 그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소배가 들어와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겠는데 중국에 뭐 친척이 있는데 잠깐 좀 넘어가서 돈 좀 받아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돈은 얼마 주겠으니까 좀 달라 그래서 넘겨보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갔다가 와요? 안 오죠. 그러면 10명을 넘겨보냈어요? 그럼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옵니까? 약속을 지켜서 넘어오는 사람이요? 그 한두 명이죠. 한두 명은 와요? 그러면 넘겨보낼 때 이미 대체로 남자들이 와요. 남자들 여자들은 거짓말하고 넘어가요. 중국에 넘어가서 안 오거든요. 안 오고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 나와요. 잡혀 나와서 불어요. 이 얼큰한 것들이 또 와서 이 서대장이 넘겨보냈다고 또 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붙잡잖아요. 이렇게 중국에 갔다 와서 붙잡잖아요. 어디로 넘어갔어? 그러면은 처음엔 안 불다가 어떻게 내 맞아서 부는지 어쨌든 불기는 불어요. 내가 잡혀갔을 때 내가 넘겨보낸 여자가 넘어와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내가 잡혀갔는데 네. 그 여자가 내가 다시 넘겨서 지금 한국에 왔거든요. 네. 여기 와서 내가 그 여자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왜? 너 그때 왜 불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살됐다고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청살된 사람한테 모든 걸 넘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아. 그래서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심리전이네, 심리전. 네, 심리전에 다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부는 거죠. 죽은 자는 뭐 말이 없다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용서하셨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뭐 모든 거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는 건 뭐 북한 사회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탈북하는데 소대장이라는 사람인지 중대장인지 하여튼 넘겼어요. 근데 저희 앞에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짝짓기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몸이 불편하니까
또 한 명을 쓰더라고요. 앞에 야 아무개를 이 여자를 어디까지 해서 어떤 소대장한테 넘겨 보내줘라라고 하니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냥 그날을 왔지. 그 사람이 덩치 좋고 얼굴도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어떤 소대장이 있는 거기까지 데려다 줬단 말이죠. 자, 앞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불한 돈은 처음에 그 다리 이렇게 전 가신 그분에게 갔단 말이죠. 어디로 넘었어요? 저는 룡당나루터라는 데로 넘었는데 새뼈 은덕인가 새별인가 그 옆인데 퍼센트지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때 돈은 누가 져요? 누가 졌어요? 저는 그 제일 앞선에 저를 탈북 넘겨주세요라고 했던 사람 찾아갔었거든요. 그 사람이 도강쟁이래요. 왔다 갔다 하면 노루도 끌고 이런 사람이어서 그냥 그 사람이면 뭔가 넘겨줄 수 있는 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제가 중국 돈 3,000위안을 줬어요. 중국 돈 3,000위안을 줘. 많이 줬죠. 네, 전 그렇게 줬어요. 몇 년도예요? 2008년이죠. 근데 국정원에서 너무 많이 줬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많이 줬구나. 가지고 있는 돈에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줘야 그 강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줬거든요. 근데 낮은 선봉에 있었으니까 중국 돈 그렇게 가지고 있었겠네요. 제가 가이드 통역을 냈어요. 북한에서 외국인 들어오면 이렇게 가이드 직업을 북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돈 잘 번다는 거 알았고 저를 넘겨보내주고 싶진 않았는데 우리 삼촌 친구였거든요. 안 된다고 하는 거 제가 아예 그 돈을 다 가져다 꺼내놓으면서 이 돈으로 넘길래 안 넘길래 이런 의미였어요. 저한테도 좀 얼겠지. 3,000위안이면. 그러니까요. 난 200원씩 받았어요. 아니 국정원이 들어오니까 너무 많이 썼다며. 그때 당시 시세가 100원이면 넘을 때래요. 3,000이 안 믿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그런 걸 그거 거짓말해요?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그때 줄 때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디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진 이렇게 탁탁탁 전자로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파일 이렇게 삭제하는 사진기 있잖아요. 미러리스 같은 거. 그때는 북한도 그게 별로 없었을 없었죠. 때거든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MP4도 있었어요. 애플 거. 애플 거 나올 때 그 중국에서 1,000위안 넘게 하는 건데 손님이 가져다 줘서 저한테 있었는데 그 브로커가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난 그 탈북하러 올 때 가지고 왔더니 국경을 넘다가 국경 소대장이 보면 이 사진기를 보면 나 간첩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가는 도움이 안 돼. 위험할 것 같다고 넣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내가 그거 발견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다 주고 왔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 3,000원을 누가 먹었을까라요. 제가 3,000원을 줬는데 그분이 좀 말이 길어졌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갔다가 아가씨라는 말 절대 하지 말고 갔다가 도움을 받고 올 거라고 얘기해. 며칠 이후에 여기로 바로 넘어온다고 무조건 우겨라. 그리고 두 번째, 돈 얼마 해서 넘어 보내준다 이런 말은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말에 얘기하지 않고 난 친척 도움을 받으러 간다. 돌아오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받은 돈으로 그거 뒤에 커버는 내가 할 거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약간 느낌이 이 3,000원 이 사람 다 먹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이럴 경우에 국경에 얼마 줍니까 군인에게? 그거 샛별로 넘었다고 했죠? 네. 샛별에는 생활이 좀 어려운 것이에요. 해령보다. 맞죠? 맞아요. 3,000위안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한 장도 안 줬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올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뭐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주기를 바라고 그냥 넘겨보낸 거나 같죠. 이 돈은 이 사람이 다 혼자서 먹은 거나. 그래 나를 처녀라고 하지 말고 애 하나도 아니고 둘 있다고 얘기하라는데 제가 그때 새파란 26살인데 처녀였고 잘 나가던 직업이었는데 처녀 삘이 나겠어요? 아줌마 삘이 나겠어요? 그때 서대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 근데 너 안까이 맞아? 애 둘 있는 거 맞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왠지 거짓말한다는 거 아니래. 중국에 친척이 어디 있는데? 막 앞에 중국에 말 친척 다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이렇게 마중 나온 대방도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간 거죠. 전 안내통역원이라는 직업으로 일을 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명함도 많았고 그래서 나보고 꽤나 물어보는 거야. 너 처녀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넘겨보낼. 왜 그런가 하면은 다시 안 올까 봐. 저는 와야 자기가 바라는 거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엄청나게 목숨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올까봐. 안 올까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넘겨보낼 때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남조선 가는 거 아니지? 내가 왜 남조선 갑니까? 남조선이 어떻게 갑니까? 그게 너무 기가 솔깃한 거예요. 내가 무슨 중국 친척집에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아니 뭐 숱한 갓나 새끼들 다 넘겨보냈는데 갔다 온다 해놓고 남조선 다 뗐대. 그래가 자기 완전 자기한테 똥탕 튕기고 갔다는 거예요. 정말 국경에 있으면
내가 갈 때 두만강 건널 때 남조선 간다고 하는 건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내가 97년도 있잖아요. 사제장으로 됐을 때 그 우리 마을 잘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자 한 명을 나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좀 넘겨보내자고 다음 날에 넘어온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가 처음으로 사람 넘길 때예요. 사람 넘기는 건 정말 심사숙고 할 때거든요. 근데 아는 지인이 부탁하면 또 뿌리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지 마 해가지고 넘겼어요. 넘겼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왜요? 내가 중국돈 100원 받고 넘겼어요. 왜냐면 안 오면 어차피 안 하면은 아니 후에 데리고 간 중국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내가 알아요. 성의 밀수하면서 성의 넘겨주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니까 성의 밀수는 해도 사람 넘어가는 거는 정말 그 심사숙고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남조선에 가면은 남조선에 가서 검문하면서 너 이거 정말 어디로 넘어왔냐 이거 다 해서 방송하면 알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발각될까봐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 싫어하지. 저 이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남조선 가는 거 싫어하는가? 이렇게 자기네 어차피 몰래 중국 넘겨보내주는 것도 몰래 남조선에 넘겨보내주는 가면은 건데 왜? 국정원에서 검문해서 어디로 누가 넘겨보냈다는 거 다 방송을 하니까 간에 넘겨보내준 사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 넘어가는 거 그렇게 심사숙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처음에 사람 넘기고 그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뭐 그건 문제는 없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지금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넘겨보냈다고 하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들을 넘겨보냈던 기억이 뭐 특별히 기억 남는 게 있나요? 가장 인상에 넘겨보낼 때 없어요? 넘겨보낼 때? 네, 넘겨보낼 때 아니 한 번은 넘겨보내려고 하는데 두만강 딱 옆에 가서 자꾸 주춤주춤한 나는 빨리 넘겨보내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 부중대장으로 있을 때는 중국 쪽에 팔프 공장이 있었어요. 팔프 공장이 있었으니까 우리 연선 구간에는 두만강이 얼지 않아요. 겨울에. 가운데는 안 얼어요. 양옆에는 얼고. 네. 근데 겨울에는 이 옷 다 이렇게 두껍게 다 입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에는. 옷을 벗으라면 안 벗는 거예요. 네. 그 겨울에 어떻게 벗어요? 두만강에 옷 입고 지금 넘어가 보세요. 어떤데요? 이 섬옷이랑 다 입고. 그럼 젖으면 엄청 똥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그게 물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넘어간 다음에는 그게 엄청난 몸무게고 또 올면은 그게 엄청 그게 고생이거든요. 네. 그럴 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무슨 내가 무슨 뭐 덮치기를 하나 뭐 어찌기나. 근데 물을 건너야 되잖아. 물을 건너야 되면은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넘어가서 그 옷을 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 옷 입고 자꾸 넘어가겠다는 거야. 지금 창피하다고. 그렇죠. 두만강 넘어가서 나라 배반하고 가는데 무슨 창피고 뭐가 뭐. 그래서 그리고 새까마고 한데 대낮 또 아닌데. 여기도 북한은 또 그렇죠. 그럴 때는 정말 이제 주먹으로 한 대 막 쳐놓고 싶어. 여자들도 그래서 그 하면 뽑죠. 뽑기는. 그 내가 손잡고 다 데려다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깝고 갔다가 안 오면은 또 그게 또 제일 안타깝고. 막 갔다 안 오는데 왜 안타깝습니까? 가서 어디가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돈도 못 받았잖아. 돈을 못 받아서 제일 서운한 거예요. 와야 돈을 받잖아. 그러니까 몽땅 넘어갈 때는 아저씨 갔다 올 때 돈 줄게요.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와서 담배 한 병 사가지고 와서 넘어갈 때는 넘어가고 안 넘어온 게 더 많아요. 안 넘어오면 제일 넘어와야 돈을 받겠는데 네. 그 사람 무슨 소주 무슨 그게 뭐 병? 필요해. 넘어와야 돈을 받겠는데 보면 다 한국에다 다 도망쳐. 그게 있잖아요. 좀 불안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해령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갔대요. 그렇게 갔으니까. 그러면 국경연선에서 경비대, 소대장, 중대장 정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간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거라는 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소문 좀 들은 건 있어요? 제가 그 북한에 있으면서 한국하고 이렇게 통화를 많이 좀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저는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한국 올 거 아니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이유라는 게 뭐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배고프고 그때는 제가 농계 보내고 할 때는 배고프고 살기 힘들고 나는 군생활 했으니까 그걸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자꾸 나보고 넘어오라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았어요. 한국 사회가 어떤지 하는 거는 드라마도 많이 보고 했지만은 한국에 오면은 북한 사람 탈북자들을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아놓고 울타리 집성촌처럼?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알았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알았냐면 대표님이 있을 때 시기와 제가 있었던 시기가 비슷할 건데 제가 2004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안내통역원으로 배치받아 왔는데 저희가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런 강연제강으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 몽골의 어떤 내몽골이라는 지역에 황장엽 이 반역군자가 월경한 자들과 뭐 집단 오물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반북이여 뭔가를 외치는 조직을 만들어서 뭐를 우리 공화국을 무슨 음해하고 뭐해하고 이런 거 아마 기억이 있으면 있을 겁니다. 그런 강연을 우리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2004년, 2005년 이럴 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남조선에 갔으면 조용히 살지. 응? 부모도 형제도 다 여기 있는데 뭐하러 반북이여 공화국을 비방하고 있을까? 내 같으면 저렇게 감사하게 남조선에 갔으면 조용히 찌그러져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는데 미치지 않고서 뭐 북한에다 이렇게 주먹질하면 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는 이미 막 노란물이 막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 두만강을 건너서 언젠가는 저런 자유의 땅에 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랬구나. 나는 그때 내가 말려 간다고 하면 나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내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가서 어느 만큼 잘 사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난 해령 사람들은 한지 건너 갔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산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해령에서 살면서 저 집에 딸은 탈북했어, 저 집에 아들이 탈북했어 라는 집과 탈북자가 한 명도 없는 집과의 생활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나요? 아유, 그렇죠. 거기 탈북하지 못한 집은 탈북한 그 자녀들 있는 집을 엄청 부러워했죠. 어떻게 부러워해요? 돈을 쓰니까. 어떻게 확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래도 뭐 돈은 멀리 쓰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돈을 받아오지만은 야, 국경 연선 사람들은 그때 당시 머리가 다 깨서 탈북 못한 집안들은 완전히 그 하바닥 취급당하고 막 그렇게 됐죠. 이 탈북한 집 가족들은 벌써 간부들 다 끼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간부들도 탈북한 집 사람들하고 대상을 하지 탈북 못한 집 사람들하고는 대상을 안 해요. 왜 그런가요? 탈북한 뇌물 집은 사이니까. 탈북한 집은 털어서 그래도 밥 한 그릇이라도 나온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탈북한 가족이 없는 집은 털어서 먼지도 안 나온단 없죠.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있는 탈북자 가족의 집과 가깝게 간부들도 지내는 게 술 한 잔 얻어먹어도 참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많이 부러워했다. 해령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 집 많이 부러워하는 정도 엄청 부러워하죠. 저 집 딸년이 뭐 중국에 갔는데 자기네 앞집에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빛깔이 야 때깔이 다르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때 중국 남자랑 시집 가야 되겠다. 중국에 시집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자기 중국 넘어왔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넘겨 보내줄 때 그 이외에 또 기억에 남는 어떤 다른 여자나 뭐 가족이 넘겨 보내줬다거나 이런 가족 게 넘겨 있었어요? 보낸 적은 없고 그저 엄마하고 딸 그저 여 정도 가족은 넘겨 보내고 지구 깜짝도로 집에다 태워가지고 넘겨 보낸 기억도 있고 저는 뭐 사람 넘겨 보내는 게 기본인 게 아니고 저는 성의밀수를 기본으로 했거든요. 저 성의밀수 그 배 타고 넘어왔잖아요. 나루터로. 그래서 성의밀수 하는 배를 타고 네, 그래서 9월 달에 넘었습니다. 근데 성의밀수 기본으로 했고 그리고 뭐 멧돼지나 뭐 너루 이런 거 그런 걸 중국에다 넘기고. 넘겨주고 돈 받고 뭐. 그러면 국경연선에 있는 소대장, 중대장은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넘겨보내줍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하전사들은 남용할 지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탈북하겠다고 하면 탈북자를 넘겨주나요? 하전사들은 눈이 돌아가는 애들은 해요. 자기가 근무서는 그 근무지로 그렇죠. 넘겨주는 거 하나요? 그리고 좀 눈이 돌아가는 애들은 자기 지휘관한테 보고 해요.
보고 하고 넘겨보내셨다고. 내가 오늘 누구 좀 넘겨보내려고 하는데 눈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고 알았다 하면 넘겨보내고 담배 한 버릇 같은 거 갖다 주고 그 정도로. 그냥 담배만 가져다 주고 그 정도로 커버 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서 국경에서는 2km, 3km 전방에 하나씩 CCTV 설치했다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거는 뭐 그런 얘기는 철조망도 설치하고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중대 안에서 만약에 넘겨가다가 탈북자를 잡았어요. 그 부대 초소에서 내가 가나라는 초소에서 그 잡으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중대장 선에서 어떻게 스마일 해치울 수 있는 그게 있나요? 할 수가 없죠. 왜요? 봐줄 수 있잖아요, 중대장이. 중대는 중대장, 정치든 보이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세 명이 합심이 되면은 중대 안에서 자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합심돼 있는 중대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중대는 합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여자 가족이 여기 지금 다 와 있는데 네. 그 집 할머니가 한번 보따리 만큼 중고 옷이랑 가지고 넘어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하고 약속도 없이 넘어왔어요. 넘어오다가 우리 대원들한테 붙잡혔어요. 네. 그 중대에다 갖다 바쳤죠. 중대에서 그 내가 없을 때 취급하다가 그 대대를 올려 보냈어요. 올려 보내는 거 그다음 내가 그거 나서서 그거 다시 끌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내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중대에서 세 명이 합심하면은 그런 일이 가능은 해요. 근데 세 명이 이렇게 합심되는 중대가 별로 없어요. 그게 서로 감시하라고 그 중대장, 중대정치든, 중대보위든 이렇게 세 명이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라고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국경연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넘겨보냈을 때 남자가 많았나요? 여자가 많았나요? 압도적으로? 넘어가는 여자가 많죠. 그럼 보통 남자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넘어가겠다 그럽니까? 남자들은 친척 도움 아니면 밀수 그리고 뭐 한국에서 넘어오는 돈 받으러 그런 게 대체로 많았고 돈 받으러 넘어왔다가는 그다음 바로 또 북한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거나요? 남자들은 대체로 넘어가면은 대체로 다 넘어오죠. 여자들은 대체로 보면 중국에 다 그 가족이 있고 또 한국 기도로 넘어가면서 거짓말하고 넘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럼 저는 혹시 북한 안에서 남성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북한 여성들이 중국의 중국 남자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간다, 중국으로 넘어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혜령씨 남자들은 알고 있었나요? 여자들이 막강하게 그렇죠. 다 넘어가서 중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 여자들을 좀 안 좋게 봤었죠. 네. 그런데 점점 이 북한의 그 사회가 안 좋아지고 또 이 중국에 대한 환상이 생기면서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가요 이제는. 네네. 그렇죠. 이제는 이해가 간다고 합니다. 우리 명석실업 대표님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는 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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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한 걸 많이 뽑을게요.